신, 십신, 십성의 강좌 중 두 번째 강좌입니다. 2절 강론에 대한 수업인데요. 이 강론은 그 1항 십성의 구분, 2항 육친의 대인 관계, 그리고 3항 십성의 기본 성격과 작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수업을요, 각 항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훈련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강론입니다. 1항 십성의 구분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은 그 십성을 구분할 때는요, 이게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좌측과 우측에 이제 표를 나눠놨죠. 좌우측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좌측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제일 그 끝부분을 보면요, 전부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그 다음에 우측을 보게 되면 음양이 다른 것, 다른 것, 다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좌측은 음양이 같은 것이고요. 우측은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떠한 그 목의 성향 중에서 음양이 같고 음양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조금 좀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제일 위에 줄이요. 이게 그 가로 형태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각 줄, 줄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견은 그 다음에 우측을 보면 겁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글자만 보세요. 그러면 비겁이죠. 자, 앞에서 암기한 총론에서 암기한 비화자 비겁의 비겁입니다. 자, 이 비는 확장해서 비견이라 해요. 비견, 비견. 요 비견은 어깨를 견준다는 뜻이에요. 어깨를 견준다. 그래서 비견은 어깨를 견주기 때문에 음양 우행이 모두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겁은 나와 같은 글자에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갑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면 비견은 똑같은 갑이거나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인목이 돼요. 인목이. 자, 여기 지지는요. 그냥 지지 자체를 인목, 양해목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지장간을 기준으로 하세요. 지장간의 본기를. 그래서 인중의 갑목이 본기였죠. 그래서 이 갑의 비견은 갑목과 그 다음에 인목입니다. 겁재는요,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목에 예를 들게 되면 오행은 같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는 얘기죠. 이꼴 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음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을목과 혹은 묘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갑목의 겁재는 을, 묘가 바로 겁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아생자 식상이었죠. 그래서 앞에 식신, 또 앞에 이렇게 상관 해갖고 역시 가로로 쭉 보셔요. 그러면 식신, 상관이 줄여서 식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었죠. 자, 내가 생을 하는데 음양 오행이 같아요. 음양이 같아. 내가 생하는데 음양 오행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이 예를 우측 상단에 빈 여백에서 하죠. 자, 이번에는 병화 가지고 해볼까요? 병화. 병화에서 식신은 내가 생을 했는데 음양이 같아요. 그러면 무토이거나, 그쵸? 무토이거나 혹은 진토이거나 지지에서는요. 또 지지에서 술토가 되겠죠. 자, 요번에는 이 병화가 생을 했는데 음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토이거나 축토이거나 미토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생을 하는 것은
아생자 식상인데 식은 식신을 줄인 거고요. 상은 상관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편제. 자, 아극자 재성이었죠. 근데 이 재성을 재성 그다음에 극하자 그다음에 생하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나를 생하는 것 그다음에 거꾸로 읽어가면요. 나를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요 세 개는 정과 편으로 나누시면 돼요. 정편, 정편. 그래서 어, 음양이 같은 것은 이게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좌측에 보게 되면 이것을 치우칠 편자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음양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치우친 거고요. 정은 음양이 섞인 거예요. 음양이 섞인 것. 자, 재성을 요번에는 무토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무토. 자, 내가 극을 했는데 내가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극자 재성이었죠. 재성 그리고 처제였고요. 자, 내가 극을 했는데 음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임과 자 아니죠. 본기를 지장간의 본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해가 되겠죠. 그래서 임과 해가 바로 이것이 같은 음양이니까 치우쳤어요. 그래서 이쪽이 편제가 돼요. 자, 그다음에요. 내가 그걸 했는데 음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수이거나 그쵸? 그다음에 자임개 하니까 지지의 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 아래쪽이 바로 저기 그 정제가 돼요. 그래서 묶어서 재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요. 다음은 그 편관을 가보죠. 편관. 예, 편관은 역시 극아자 관성이거든요. 근데 관성인데 치우쳐 있으면 음양이 같은 것으로 치우쳐 있으면 편, 음양이 섞여 있으면 우측의 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 관을요, 이 극아자 관성을 아극자죠, 극아자, 예, 극아자 관성을 요번에는 경금 갖고 해보죠. 자, 경금이요. 자, 경금이에요. 나를 극해와요. 근데 음양이 같아요. 그러면 병이거나, 그죠? 요번에는 오가 아니라 사중의 병화, 오중의 정화니까 병과 사가 바로 요것이 편관이 됩니다. 치우쳤어요. 음양이 같아요. 그리고 또 음양이 다른 거, 나를 극해오는데 음양이 달라요. 그러면 정관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정과 오가 되겠죠. 자, 이것이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치우쳐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이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치우쳐 있어서 바로 이쪽이 편이 되고요. 치우칠 편. 그리고 이쪽은 음양이 섞여서 예, 똑바로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쪽이 정관, 그다음에 그 위에 쪽 병사가 편관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요. 나를 생을 했어요. 생하자 인수였었죠. 자, 인수를 다른 말로 그냥 별성자를 붙여서 인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생아자 나를 생해 준 것은 인성이었죠. 역시 치우쳤으면 편이고요. 그다음에 음양이 섞여 있으면 정입니다. 요번에는 임수 가지고 해볼까요? 임수. 자, 임수인데 나를 생해 와요. 음양이 같아요. 그러면 뭐죠? 경과 예, 지지의 신이 되겠죠. 그렇죠? 요번에는 나를 생했는데 음양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과 정관신과 지지유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십성입니다. 십성. 이 부분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외겨볼까? 암기해 볼까요? 자, 비겁은 뭐였죠? 비견겁제. 예. 나와 같은 것은 비견겁제인데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제죠. 그래서 비겁, 예, 앞에 것이 항상 음양이 같은 거고 뒤에 것이 음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겁, 줄여서 비겁, 확장하면 비견, 겁제. 그 다음에 식상이죠.
자, 식상은요, 식신상관의 줄임말이에요. 식신상관의 줄임말. 그래서 앞에 것이 음양이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생을 했어요. 생을 했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내가 생을 해줬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래서 식상은 식신 상관입니다. 자, 재성은요, 재성은 정과 편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양이 같으면 치우쳤다 편, 한 편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음양이 섞여 있어요. 정, 똑바로 잘 돼 있다. 음양이 교구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극을 했어요. 내가 극을 했어. 그래서 극자 재성인데 이것이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 자, 요번에는요, 극하자예요. 나를 극해왔어요. 나를 극해왔는데, 역시 정편입니다. 음양이 같으면 편관, 그리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편관이라는 말은요, 이건 칠살이라고도 많이 써요. 칠살. 예, 일곱 번째에서 나를 죽일 정도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칠살이라는 말도 쓰기 때문에 요 칠살이라는 용어도 같이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편관, 때로는 칠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요. 요번에는 그 생하자예요. 나를 생해줬어요. 생하자 인수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인이 생하자 인수인데 인이 그 양쪽으로 들어 있어요. 역시 치우쳤으면 편인, 예, 올바름은 정인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 앞에서는 음양 구분 없이 5개로 식상, 그 다음에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수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그런데 십성으로 나누게 되면 음양이 같은 것, 음양이 다른 것,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임, 예,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2번 기본 성향입니다. 기본 성향. 십성의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 이 한자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 비견이라고 적혀 있죠. 비견. 예, 비견. 비견은 나와 어깨를 견준다. 예, 그래서 나와 같은 뜻이다.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음양은 틀리고 오행은 같은 것이 겁재였었죠.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게 되면 요 겁이라는 글자는 겁탈하다, 강제로 뺐다라는 뜻이고요. 재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재물을 강제로 뺏는다라는 게 겁재예요. 예를 들어 보죠. 아까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었어요. 재성. 그러면 또 이것이 육친으로는 부인도 되죠. 그러면 간목의 재성은 같은 이제 청간만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 기토가 바로 재성이 되는데 음양이 달리니까 이것이 정제죠. 정제. 이것이 정제예요. 정제. 그러니까 올바른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육친으로는 뭐가 됐어요? 부인이 됐었죠. 부인. 그런데 이 간목의 비견은 똑같이 간목인데요. 겁재는 뭐죠? 을목이 겁재죠. 그러면 을목은 어때요? 여기에 기토를 충하죠. 그죠? 천간의 생극적에서 극을 한단 말이죠. 자, 간목은 갑기합, 내가 부인과 갑기합이 되어 있는데 을목은 어때요? 극을 해버리죠. 을극기. 그래서 나의 부인이거나 혹은 나의 재물을 강제로 극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겁탈한 데에서 겁재라고 씁니다. 겁재. 그래서 이 겁재의 뜻은요, 재물을 겁탈한다 이 뜻이에요. 재성을 겁탈한다. 나의 부인이거나 나의 재물을 강제로 겁탈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겁재는 약간 좋지 않은 의미, 예, 이런 것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음양이라는 것이 있죠.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 이런 것이 항상 그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뜻은 재물을 겁탈해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여기에 보게 되면 식신상관이었죠.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식신과
상관이에요. 상관. 자, 우선 이 식시라는 용어는 뭐냐면요. 왜 식신? 이 식이라는 것이 먹을 식자거든요. 네, 먹을 식. 그리고 이제 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식신은 뭐냐면 왜 식신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요. 자, 간목을 또 기준해 보죠. 간목의 식신은 병화였었는데 이 병화이거나 또 그 사화 이런 거였는데 간목의 재성은 이 무토 그리고 진토 그리고 또 술토 이런 것이 식신이었죠. 아저 재성 편재였죠. 그리고 또 그 정제는 여기 기토, 축토, 그리고 미토 이런 것이 정제였었죠. 어찌됐든 이 재성을 이렇게 생을 해주죠. 나의 식신이 이게 별을 그려보면요. 여기에 간목이 있다면 나의 식신은 바로 이거 마우스로 글씨가 힘들죠. 예, 재성을 여기서는 생해주는 별이죠. 요 식신이라는 별이. 그래서 이 식신은 재물을 생해주기 때문에 먹을 복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먹을 복이 있다.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생을 해주는데 음해 같으면 식신인데 이 식신의 뜻은 먹을 복이 있는 거다. 예, 이런 것이 바로 식신입니다. 그러면요, 상관은 관을 이게 손상한다는 상자거든요. 손상시키다. 그래서 관을 손상시키는 애예요. 위에 것은요 재물을 겁탈하는 것이 겁재였었는데 이 아래 상관은 관을 손상시켜요. 관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 명예, 직업 이런 것이 되고요. 또 여자에게도 명예, 직업이 되고 육친으로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되죠. 그러면 요번에는 여자를 기준해 보죠. 을목을 기준해 보죠. 을목. 자, 을목의 정관은 경금이에요. 그렇죠? 을목의 정관은 경금이에요. 을목의 정관은 경금. 그러면 이 관은 남편도 된다고 그랬죠. 남편. 그러면 여기에서 식신은 정화가 되고 상관은 병화가 되죠. 내가 생을 해줬는데 을목이 생을 해줬는데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병화 이것이 상관이 되죠. 이 상관은 어때요? 변경 또 충, 극을 해버리죠. 천간 극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성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것은 뭐 명예도 되고 나라의 법도 되고 또 남편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손상시켜요. 그러면 자 여기서 확장 상상을 해보세요. 상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있는 사람은 준법 정신이 투철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죠. 법을 무시하는 기질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강한 여자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상관이 강한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적이지 않겠죠. 무시하고 들이댄단 말이죠. 또 상관이 강한 남자도 이 준법 정신이 안 강해요. 법을 무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불법 운전을 막 뭐 불법 유턴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아주 심하게 쓰는 사람들은 상관 기질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뜻은 관을 손상시키고 겁재의 뜻은 재를 손상시키고 이렇게 부인과 혹은 남편을 손상시키는 기질들이에요. 요거 두 개는요. 자, 그다음에요. 재성이에요. 재성. 이 재성 중에서 치우친 재성이 있고 바른 재성이 있었죠. 치우친 재성이니까 이것이 그 치우쳤어요. 치우쳤으니까 재물이 속된 말로 이렇게 그 조그만 정당한 것이 아니라 무슨 뭐 투기 도박형처럼 한 방향의 재물들이 바로 이 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벌려면 올바르게 버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뭐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모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당치 못한 재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모험적 재물일 수도 있어요. 먹으면 다 먹고 못 먹으면 그냥 거지되고 이러한 기질이 바로 편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 도박에 올인 하는 것이 바로 이 편재 성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편재는 재물을 한 방향처럼
크게 치우치게 쓰는 것들이 편제의 성향입니다. 자, 그리고요, 정제는요, 이것이 그 올바른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이것저것 해서 다 따져보니까 한 뭐 150원 받으면 됐지 뭐,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제예요. 봉급처럼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정제의 성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편제와 정제 중에서 정제가 본처가 되고 그 다음에 편제가 첩이 돼요. 첩이나 애인이 돼요. 왜 이렇게 되냐? 이것은 천간합에 관련이 있어요. 자, 갑기합이에요. 갑기합. 그죠? 갑기합. 그리고 을경합이에요. 을경합. 을경합. 그죠? 자, 우선 두 가지 예문을 들어볼게요. 뭐 병신도 똑같아요. 병신합 이것도 똑같은데 여기에 남자를 위에다 그려보죠. 자, 경금을 위에다 그렸어요. 을경합 중에서. 그러면 경금이 극하는 것은 뭐죠? 목이죠. 목. 목 중에서 음양이 나눠지죠. 음은 천간으로는 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천간의 양은 갑이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을이 아극자 재성 중에서 음양이 나와 음양이 다르니까 이쪽이 정제가 되고요. 그쵸? 예. 여기에 음양이 나와 같은 것이 바로 치우쳐 있는 이것이 편제가 되겠죠. 이것이 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제는 어때요? 을경합, 나랑 합하잖아요. 각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간합은 부부지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을목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나를 극해오는 글자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 되죠. 그래서 정관과 정제는 한 짝이에요. 천간합이란 말이죠. 기토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요. 간목은 나를 극해오는 목의 성향이에요. 목극토 해오는데 음양이 달라요. 그쵸? 그러면 여자를 기준한 음을 기준한 기토와 그 다음에 음을 기준한 을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토는 간목이 정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을목은 경금이 바로 정관이 돼요. 또 여기에 남자를 기준해 보면 양간을 기준해 보면 간목은 기토가 정제가 되고 예, 또 그 경금의 입장에서는 을목이 또 정제가 돼요. 그래서 천간합을 부부의 합이다. 부부지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6번에서 보게 되면요. 정제와 바로 편제가 한쪽 정제는 본 부인을 의미하고 편제는 첩이나 애인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것을 금방 확장해 보면 여기에는 지금 남자 설명을 했지만 위에서 또 여자를 기준으로 해봤죠.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자기를 극해오는 것은 요거를 다시 좀 지저분하지만 계속 해볼게요. 을목 입장에서 자기를 극해오는 것은 신금이 될 수가 있죠. 신금. 천간의 신금. 그러면 이 정관이 남편이었으면 여자에게 이 편관은 뭐가 되겠어요? 역시 애인, 간부, 이런 것이 되죠. 정관이 경금이 본남편이니까 편관이 나를 극해오는 것은 간부로 보는 겁니다. 실제 통변에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또 기토 입장에서는 요번에는 갑기합이 되어 있으니까 간목이 남편이었죠. 그런데 을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편관이 되겠죠. 나를 극해오는 글자 편관, 이것이 뭐가 돼요? 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글자들이 간부가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극해오는데 음양이 다르다. 그러면 그것을 애인이나 간부로 보는 거고요. 또 남자 입장에서 내가 극을 하는데 음양이 다르다. 그러면 첩이나 애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 7번, 8번에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좌측 볼까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 이외의 남자를 의미. 그 다음에 우측에 정관을 보게 되면 여자에게 있어서는 본 남편을 의미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것이 천간의 합 가지고 보면 돼요. 이것이 그 이론적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끔 그 헷갈려하는 초보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실제 사주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가 을목이 아니라 어떤 여자의 일간이 간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 사주에서. 그러면 이 여자가 갑기합을 하게 되는 거. 이 갑기합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여자란 말이에요. 내가 여자니까 여자 사주를 볼 때 기토가 이거는 또 여자니까 남자 기준 때 부인이지 이거는 그냥 재물과 합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 여자 기준이니까 단순히 재물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한테 정관은 뭐가 되죠? 신금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천간합이 아니더라도 이 신금이 본 남편이 되는 거예요. 편관인 경금은요, 예, 편관이니까 이것이 바로 애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주에서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사주가 이번엔 을목이에요. 그러면 갑기합과 상관이 없이 내가 극을 했는데 음양이 다른 무토가 바로 본부인이 돼요. 기토는 나와 음양이 같죠? 그러니까 편제죠. 편제니까 이 기토는 뭐가 돼요? 바로 첩이거나 애인, 이런 숨겨둔 애인, 뭐 이런 것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육친 관계에서 또 이거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치우친 것은 본 배우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바른 것이 본 배우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7번 편관을 보죠. 이 편관은 관이 치우쳤어요. 관은 일곱 번째 있어서 칠살이라고도 해요. 자, 이 칠살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갑목 입장에서 보면 갑 다음에 을, 병, 정, 무, 기, 경 하게 되면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일곱 번째 바로 경이 들어있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를 기준으로 쭉 쉬어가면 무조건 일곱 번째에 그 나를 극해오는 것이 음양이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에서 나를 강력히 죽여온다 해서 이것을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관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만 칠살이라는 용어를 실전에서는 훨씬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칠살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극하는 건데 이것은 경금은 만약에 물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그랬죠. 천간은 지지는 물상이지만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이 둘을 갖다 물상으로 이번에는 잠시 우리 차용을 해서 써보죠. 경금은 양의 금이에요. 양의 쇠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은 도끼 정도로 이렇게 튼튼한 도끼 정도로 본다면 여기에 그 신금은 좀 날카로운 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자르는데 칼도 자를 수 있겠지만 일단 도끼로 파는 것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게 칠살은 극하는 힘이 매우 강해요. 칠살은 극하는 힘이 매우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관의 기질로 국민을 통제하게 되면 이거는 계엄령 같은 거예요. 군인이 나라를 휘어잡고 통제하는 것이 편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이 정관이라면 무조건 그냥 잡아놓고 뭐 이렇게 좀 무섭게 다루는 이러한 군법은 칠살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군령으로 저기 그 사람을 다스리죠. 칠살입니다. 그래서 법이 조금 더 부드럽고 이 그 정관이 조금 더 부드럽고 편관은 통제하는데 무지하게 좀 센 이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을 다룰 때 편관 기질로 다루면 일단은 한 대 패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관은 이치를 따져가면서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편관과 정관의 차이예요. 편관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폭력성을 쓸 정도로 강력히 극해오는 기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편관, 남편 이외의 남자와 간통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신기하게도 여자들이 좀 잘 참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혼자들이 바람이 났을 경우 남자가 바람을 폈다가 그것이 발각됐을 경우와 여자가 바람이 나서 발각됐을 경우 이혼하는 비율이 여자 쪽이 발각됐을 경우가 더 강하죠. 그만큼 여자의 가정을 쉽게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편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극해오는 기운이 강렬하고 살벌한 기운이 있으면 편관, 극해오는 기운이 좀 합리적이며 체계적이며 조금 더 온화하면 정관입니다. 이것이 기본 성향이에요.
자, 편인과 그 다음에 또 정인인데요. 이 여기에서 정인은 나를 생해주는데 올바로 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친어머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은 양어머니이거나 혹은 엄마의 형제들이니까 뭐 삼촌이나 이모 이런 사람들을 편인으로 보는 거예요. 편인. 그리고 인성 이 도장인자거든요. 이 도장이라는 것은 문서라는 의미가 들었어요. 문서. 자, 이 문서는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계약서를 썼다, 차용증을 썼다, 그다음에 집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자, 이렇게 이 도장을 찍죠. 그래서 이 인수라는 것은 이 관성을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측 상단을 조금 비워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그냥 쉽게 별을 그려보고요. 자, 이 제일 위에가 나라고 쳐요. 그러면 나를 극해오는 글자가 바로 관이거나 혹은 칠살. 그래서 묶어서 관살 이렇게 분류를 하죠. 관은 정관을 얘기하고 관살 이렇게 쓰면 살은 편관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의 어떠한 계약서라든지 나라의 법으로 정해진 것을 이렇게 인성을 통해서 나에게로 끌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도장을 딱 찍게 되면 이 도장인자거든요. 도장을 딱 찍게 되면 이것은 관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로 화살표로 관을 이끌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 그 도장을 거두어들인 데서 인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이 치우쳤으면 편인.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올바르면 정인인데요. 그러면 이 인수를 문서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문서에 편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그 문서를 위조했다든지 뭐 이래요.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문서가 아니죠. 그러면 정인일까요? 편인일까요? 그렇죠. 편인의 문서인 거죠. 이 문서는 나라에서 정한 딱 규격 틀이에요. 규격 틀. 그러면 정인이죠. 계약을 하다 보면 나라에서 그 임대차 계약 같은 거라든지 집 계약 같은 걸 보게 되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있죠. 표준 계약서. 그것은 정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표준 계약서 중간 하단에 보게 되면 예외 조항 해갖고 뭐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건물주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뭐 망가뜨리면 뭐 네가 다 물어내야 한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주인이 나가라면은 벽과는 상관없이 뭐 임대차 보호법상 뭐 전세 사는 분들은 뭐 2년을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이 나가라고 그러면 무조건 한 달에 집을 비워야 돼. 막 이렇게 쓰는 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올바른 어떤 계약사항을 무시하는 이런 것을 적을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적혀져 있는 내용이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당연하네. 빌려줬는데 네가 망가뜨렸으면 원상복구 해놔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은 원칙적인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추가 사항을 썼으면 그거는 정인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뭐 계약과는 관련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망가뜨렸으면 뭐 50배를 물어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거는 편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편은 약간 유도로 있고 좀 강력하게 좀 움직이는 기질들이 있어요. 정은 좀 원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편제, 편관, 편인은 강렬하고 좀 활동성이 좀 뛰어나요. 그리고 정제는 가급적이면 원칙을 고수해요. 자, 이것이 정편의 차이고 지금 십성의 기본 성향인데 이 십성의 기본 성향을 가지고요. 또 육친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십성의 기본 성향을 가지고 이것을 다양한 얘기로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확장하는 얘기를 뒤에 육친으로 분류를 해보고 또 십성을 확장해서 하는 수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예, 수업 뒤에 부분을 계속 들으시면 조금씩 계속 확장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망 십성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하나씩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이 갑일 경우 정관은 신이 된다. 그렇다면 신의 정관은 신이라는 글자에 또 정관이라는 것은 일간 갑이 본다면
여기에 정관이 신의 정관이 뭐냐 이 얘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기에 나온 글자는 뭐냐? 여기에 퀘션 마크가 찍힌 얘는 뭐냐? 그러면 이 퀘션 마크를 찾으세요. 예, 이런 얘기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메모지 같은 것을 준비해서 별을 그리세요. 별을 그리세요. 자, 별을 쫙 그려갖고요. 제일 위에 일간이 갑이고, 일간의 정관이 신이래요. 그러면 이 신의 정관을 찾으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을 극해오는 글자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화죠. 화. 화에는 병과 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금의 또 정관이었대요. 그러면 정이 아니라 병이 되겠죠. 병. 그죠? 음양이 다른. 이 병은 일간인 간목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나요? 식신이 되죠. 그쵸? 이걸 찾으라. 이것이 1번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것을 왜 이런 것을 복잡하게 해야 돼?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전 상담을 하다 보면 무조건 일단 내가 맞춰야 돼요. 무조건 뭐 손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그냥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맞히는 건 맞히는 거고 또 질문도 해요.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질문하는 내용이 단답형으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렇게 단답형의 질문하는 것보다 좀 스토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이 예문이 요걸 잠시 지워 볼게요. 자, 정관은 신인데 이 신의 정관을 또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신의 정관은 간목의 입장에서 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별을 그려 볼게요. 다시요. 자, 여기가 갑이었고요. 여기가 갑이었고 여기가 신이었어요. 그러면 신의 정관은 병이죠. 병. 예, 신을 기준한다면 정관이 병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병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에겐 식신이래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복자가 왔어요. 문복자가 와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조직에서 그랬어요. 그럼 조직이면은 이 관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직장에서 이 관이에요. 관이라는 것이 직장도 되고 조직도 돼요. 조직이 감사가 걸렸어요. 그래요. 감사가 걸렸어요. 그럼 감사가 걸렸으니까 뭐예요? 우리 관을 나의 직업인 관을 또 다른 더 상위 부서의 관이 와서 지금 통제를 하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통제를 하겠다. 공무원으로 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로 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경찰청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높은 내무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한 상위 부서가 감사가 걸렸어요. 그럴 때 여기에 내가 감사가 걸렸는데 이번 감사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퀘션 마크를 찍었어요. 그러면 나의 직장이 감사가 걸리는 상황과 또 이 감사를 하는 이 여기에 상위 부서와의 관계를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위 부서와 나와의 관계도 또 살펴야 돼요. 간목과 이 상위 부서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 상위 부서가 어디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문제의 해법을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 글자를 찾아야 이거는 이러한 작용을 하니까 감사의 결과가 아마 이렇게 나오고 당신은 이러한 그 결과를 통보받을 거야 라는 예측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적중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 연습들은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바로 실전에서 문복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내 사주에 자기 사주에 어떠한 글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어떠한 글자를 질문하고 있느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십성은 뭐 관은 뭐 관귀가 된다 이 정도만 배웠지만 다음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뭐 십성의 비견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항목 수업이 또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받고 나면은 누군가와 대화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 변동 등에 대해서 그 일어나는 현상을 사주의 어떤 글자와 연계가 되었느냐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그 글자의 향방을 읽어주게 되면 바로 적중률로 이어지는 겁니다. 남의
사주를 봐주던 내가 내 사주를 보던,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하는 십성 연습입니다. 자, 2번 해볼까요? 2번이요. 정의 편제는 무엇이고, 자, 여기에 또 별을 그리죠. 우측 상단에다가 별을 그려요. 정의 편제는 무엇일까요? 정의, 극해 때요. 그러면 극한의 위치, 재성 위치를 찾아가야죠. 편제, 그러면 신금이죠. 편이니까 치우쳤으니까 음양이 같아요. 화극금을 했는데 음양이 같다. 신금 찾았어요. 편제의 편관은 또 뭐냐? 편제의 편관, 정의죠. 이 편제의 편관은 정의죠. 그러면 이 편제의 정의 입장에서 편제의 편관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는 비견이 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돈과 관련된 문제가 또 이것이 나타났다면, 예, 여기에 나의 동업자나 혹은 비견이니까 동업자도 되겠죠? 때로는 비견이니까 어깨를 견주게 경쟁자로 쓸 수도 있겠죠. 이 경쟁자와의 관계가 발생이 됐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여자라면요. 이것이 애인이었다면 애인의 또 다른 남자와 나의 애인과 또 나와 같은 또 다른 남자와 이러한 삼각관계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런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3번부터는 지문을 읽으면서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만 암산이 안 되면 별 그리시면 돼요. 자, 무의 식신은 뭘까요? 음양이 같아요. 생했는데 그러면 이 식신은 경이죠. 경. 그쵸? 그 다음에 식신의 요 평관은 뭘까요? 식신의 평관은 병이죠. 병. 식신을 극했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에요. 이 편관의 정의는 뭘까요? 화를 생했는데 음양이 달라요. 정이니까 을이죠. 그러면 이 을은 무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을은 뭐가 되나요? 정관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성 문제를 물어보러 왔으면 이 사람을 몇 년도 몇 월에 만났는데 얘가 어떻게 사귀다가 어떻게 했고 또 중간에 바람을 폈고 이직을 하다가 어떻게 되고 차를 샀는데 그것이 월부로 사갖고 어떻게 됐는데 그 빚을 내가 또 함께 생기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복잡한. 그러면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앉아갖고 멍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뭔 얘기를 하나,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라는 것을 그 사람 사주에서 얘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글자구나, 이 친구는 또 이걸 갖고 지금 따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글자 쭉 찾아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답변해 줄 때는 그 글자들의 향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나온 상황을 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봤어요? 본 것처럼 마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연 설명, 그 움직이는 글자를 찾아내면서 그 글자의 작용력을 부연 설명을 계속해줘요. 그러다 보면 봤어요? 이러는 거죠. 아니요. 사주를 보고 있는 거죠. 사주를 갖고 그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의 그 움직이는 글자의 향방을 읽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그 십신의 작용력, 그 희용기관에 집어넣어서 어떠한 일이 성패로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관이나 사람과의 문제라면 육신에 적용해서 어떤 사람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문제와의 관계가 어찌저찌 될 거야 라고 육신을 읽을 수도 있고요. 자, 또 4번 항목 해보죠. 요번도 암산으로 그냥 뚝뚝 건너뛰면서 천천히 좀 해볼까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빠를 수도 있을 텐데 별을 그려놓고 하시면 돼요. 자, 개의 정관은 뭘까요? 여기는 빨리 나와야죠. 무죠. 정관의 정관은요, 을목. 그 다음에 이 정관은 정관의 정관은 무엇이며, 이 나온 정관의 또 편제는 뭘까요? 여기에 나온 편제는 기토. 그러면 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가 되나요? 칠살.
그쵸? 나를 그렇게 오는데. 자, 이걸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과 살의 문제네. 그리고 여기는 중간 과정이었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간 과정이었네. 자, 그리고요. 자, 다음 거 5번도 그 같은 맥락입니다. 경의 편의는요. 생했어요. 경을 생했어요. 근데 치우쳤어요. 음의 같아요? 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임의 편제는 무엇일까요? 편제는 그럼 임이 그거래 돼요. 임의 제니까 병화예요. 그죠? 이 편제의 또 상관은 뭐가 되나요? 얘가 생했어요. 기토죠.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뭐가 되나요? 정인이 되죠. 자기를 생해주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어떠한 사건 사고 변화를 그 적중시켜 주길 바라거나 본인이 지금 이거를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겠죠. 영업하지 않고 근데 지금 강좌는 영업을 전제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자기가 자기 것을 읽으려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의 사고 변동 변화를 이것이 정관 문제인지 평가 문제인지 이게 딱 한 문제로 들어오질 않아요. 직장 문제, 그리고 관 문제 이렇게만 되진 않아요. 거기에 스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구하고 나쁜 일로 한다면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소송의 사유가 돈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폭력일 수도 있고 문서의 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집에 재물을 손괴한 거죠. 뭐 차로 들이받아 갖고 뭐 대문을 망가뜨렸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들의 적합한 글씨를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 집 문을 받았는데 뭐 이 문짝이 어찌어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동차와 관련된 글자를 찾아야 되고 문짝과 관련된 글자 찾아야 되고 상대방이 왜 못 물어주게 준다고 버티느냐라는 이유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 글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스토리대로 쭉 계속 글씨를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송 과정의 진행 과정을 쭉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월에 재판이 한다. 그러면 그 달에 무슨 달이다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예측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 훈련이 바로 실전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아주 열심히 잘 해보셔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많이들 해보셔요. 시간 나는 대로요.